자, 일단 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1분 대 우즈베키스탄. 자, 여기 역시 카타르에서 진행이 되고 대망의 아시안컵 U23 결승전 매치입니다. 자, 일단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이라크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며 결승전에 진출했고, 생각보다 이라크 상대로 쉽게 경기를 풀어가면서 무난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최근 좀 일본의 그런 좀 경기들을 봤을 때 이번 뭐 이라크 전도 다소 좀 힘들게 좀 끌고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했지만, 좀 예상과는 다르게 좀 무난히 잘 좀 경기를 운영하면서 이제 승리를 거뒀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즈베키스탄 역시 직전 경기 인도네시아 상대로 거의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며 손쉽게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현재까지 실점이 없을 정도로 수비 밸런스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번 대회에서 가장 좀 기대 이상의 그런 폼을 보여준 팀은 역시나 우즈베키스탄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런 약간 폼으로 좀 통해 이제 결승전까지 이제 올라오게 되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솔직히 뭐 이제 이번 대회에서의 그런 전체적인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일본보다는 우즈베키스탄이 더 좋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인 견해로. 네. 그리고 이제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어느 팀을 만나든 이제 매번 주도권을 가지며 여유롭게 경기를 잘 운영했습니다. 네, 그렇죠. 자, 다만 이제 이번에는 상대가 일본이다 보니까 우즈베키스탄이 이전 경기들처럼 경기를 주도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네. 일본 역시 뭐 주도권을 크게 좀 내주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우즈베키스탄이 뭐 주도권을 이전처럼 뭐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뭐 현 상황에서 일본에 비해 크게 밀릴 만한 부분도 딱히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대등한 경기로 약간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네, 왜냐면 아무래도 좀 최근 지금 흐름, 뭐 경기력, 그리고 이제 공수 밸런스, 그리고 전체적인 뭐 이제 조직력 등 이제 전부 약간 지금 좋은 우즈베키스탄이었 보니까 현재 뭐 지금 일본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뭐 밀릴만한 요소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박빙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약간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일본 정배보다는 우즈베키스탄이 역배를 받았으니까 우즈베키스탄 승무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그래도 가져간다고 하면은 우즈베키스탄 사이드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프랜승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결승전이기도 하고 뭐 일본 역시 뭐 쉽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네,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해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네. 아이고, 오누티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즈베키스탄 프랜승의 네, 고배당으로 무승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아시안컵 U23 결승전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축구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루턴타운 대 에버튼 경기. 자, 일단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지금 공미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나마 이제 루턴타운 입장에서 다행인 게 이제 팀 내 핵심 공격수라 할 수 있는 이제 아데바요가 이제 복귀한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이런 좀 루턴타운이라 볼 수가 있고,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풀급 1명이 결장, 그리고 지금 칼버트 레인이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최근 좀 폼이 좋은 칼버트 르인의 출전 유무가 중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에버튼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울버햄튼 상대로 패배하며 지금 3연패를 기록 중이고, 최근에도 거의 매번 멀티 실점 이상을 이제 기록한 경기가 많을 정도로 지금 수비가 좋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좀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는 그런 루턴타운이라 볼 수가 있고. 김구스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김구스님 별풍선 5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구스님. 네,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조합이랑 추천표 이제 한번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네, 후원 감사드립니다, 구스님.
자, 아무튼 이제 좀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 보면은 뭐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지금 연패 중이고 뭐 수비 밸런스가 좋지 못하다. 그리고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연승 중으로 흐름이 좀 좋은 상태예요. 네. 게다가 이제 최근에는 리버풀 상대로도 이제 홈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을 만큼 굉장히 좀 좋은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좀 이제 한동안 이제 에버튼이 거의 뭐 3개월 가까이 이제 승이 없었는데 한 번 이제 혈이 뚫리니까 단번에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현재 좀 에버튼의 그런 좀 기세가 좀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다만 약간 좀 꺼림칙한 적이 있죠. 네. 왜냐면은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현재 4연승 중인데 반해 원정에서는 10경기 연속 승이 없을 정도로 지금 원정 성적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홈과 원정에서의 편차가 큰 그런 에버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도 이제 에버튼이 좀 루턴타운에 비해 최근 기세도 좋고 그리고 공수 방면에서도 우세하다 보니까 제 아무리 원정이라 해도 루턴타운한테 크게 좀 밀릴만한 요소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뭐 양 팀 다 이제 뭐 에버튼도 에버튼이지만 이제 루턴타운도 이제 뭐 롱볼이나 크로스 비중이 좀 최근 많다 보니까 좀 전개 면에서는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네. 다만 뭐 전개가 약간 좀 답답하게 흘러간다고 해도 그런 요 양상에서는 에버튼이 더 좀 경기를 잘 풀어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루턴타운이 아무래도 이제 좀 동기부여가 있다. 그리고 이제 홈 이점 그 정도로 좀 제외하고는 뭐 에버튼이 밀릴만한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에버튼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걸 좀 감안해도 에버튼 프랜승 보는 경기로 가져보도록 하고 그리고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본다고 하면 이거는 배당 대비했을 때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버튼 프랜승의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헤타페 대 빌바오 경기. 자, 일단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팀 내 득점 지금 1위 공격수인 마유랄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주전 풀백 한 명도 결장 중이에요.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있는 그런 이제 헤타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빌바오 역시 좀 전력 누수가 큽니다. 일단 뭐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2명이 좀 결장 중으로 확실히 좀 전력 손실이 큰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무로 괜찮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 알메리아 상대로도 원정에서 이제 3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물론 뭐 이제 직전 경기 알메리아 상대로 어느 정도 좀 승리를 거뒀긴 했지만 강등이 확실시되어 의욕이 없는 알메리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거기 때문에 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좀 최근 패가 없으면서 괜찮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헤타페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정팀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5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좀 부진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한창 잘 나갈 때에 비해 모멘텀이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렇죠. 왜냐면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비해 이제 공격 전개도 다소 좋지 못하고 그리고 선수들도 점점 퍼지면서 에너지 레벨도 예전에 비해서는 현저히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빌바오가 좀 많이 좀 가라앉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뭐 현 상황에서 이런 빌바오가 헤타페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일 거란 기대는 좀 솔직히 잘 안 돼요. 네. 그리고 오히려 뭐 평소처럼 경기가 잘 안 풀릴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현재 약간 좀 빌바오의 그런 경기력 면에서의 기대치는 다소 좀 떨어지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팀이 맞붙기만 하면은 매번 지금 무승부를 거뒀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현재 5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는 중으로 좀처럼 이제 승부를 내지 못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약간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 원정 빌바오 정배 사이드를 보기는 다소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게 빌바오보다는 그래도 헤타페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헤타페 프랜승으로 접근하는 경기. 자, 이게 지금 뭐 상대 전적 봤을 때 5경기 연속 무승부다 보니까
네, 이걸 뭐 굳이 뭐 끊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요거는 무승부까지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뭐 무승부 도전, 그리고 어노바는 요건 언더사이드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헤타페 프렌승 무승부에 2.5슛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펜하임 대 라이프치. 자, 우선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자, 그에 반해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보움 상대로 원정에서 3대2 패배를 당했고, 보움이 30개 이상의 슈팅을 만들었을 정도로 수비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나 지금이나 뭐 여전히 지금 수비 밸런스가 많이 지금 무너진 그런 호펜하임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 도르트문트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어느 정도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까지의 좀 흐름이나 약간 좀 이런 좀 전적들을 봤을 때 이번 시즌 이제 라이프치 같은 경우는 좀 챔스권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경기들도 더 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잘하면 이제 좀 3위권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라이프치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 경기는 뭐 좀 템포 빠른 경기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양팀 다 이제 좀 최근 그런 좀 공격 흐름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좀 득점 기회만 잘 살린다고 하면은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만 이제 공격은 그렇다 쳐도 수비에서는 라이프치에 비해 호펜하임이 많이 떨어지고, 이제 뭐 침투에 대한 대처나 측면 수비도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라이프치한테 더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허용할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양 팀이 뭐 공격은 그래도 좋지만 수비에서는 다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다. 아무래도 좀 라이프치는 좀 더 안정적인데 반해 호펜하임은 좀 많이 불안 요소가 있죠, 수비에서. 자, 그리고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5경기 모두 라이프치가 이겼을 정도로 이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 흐름, 경기력, 상성 모두 라이프치가 우세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라이프치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라이프치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라이프치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3.5라고 해도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호펜하임도 충분히 이제 한 골 이상 라이프치 상대로 넣을 만한 좀 저력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호펜하임 뭐 기준점 무시했을 때 언더를 좀 볼만한 요소는 이제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요거는 3.5 기준 오버로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랍치 승 3.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리노 대 이제 볼로냐 경기. 자,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우선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연속 이제 무득점 중으로 골 가뭄에 시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처럼 이기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제 홈에서 최소 실점을 기록 중일 정도로 수비는 많이 견고하지만 그만큼 이제 득점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좀처럼 지금 결과를 못 내고 있어요. 아무래도 뭐 근데 토리노의 약간 이런 거는 뭐 이번 시즌뿐만이 아니라 이전 시즌에서도 매번 좀 그래왔기 때문에 거의 뭐 고질병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현재 6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 중이고, 어느덧 리그 4위까지 오르며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좀 좋은 폼을 보이며 이제 예상 밖의 좀 성적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격에서 이제 지르크제이 그리고 오르솔리니와 같은 공격 자원들이 동시에 이제 터지다 보니까 현재 뭐 공격에서도 기대 이상의 좀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 봤네요. 자, 일단 두 팀 다 전체적으로 좀 수비 밸런스가 좋다 보니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중원 장악력이 좋은 그런 이제 볼로냐가 이제 토리노 상대로 원정이라 해도 주도권을 좀 가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현재 뭐 토리노에 비해 이제 볼로냐가 공격 전기나 안 그러면 그럼 좀 메이킹 능력도 더 뛰어나기 때문에 공격에서도 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현재 뭐 토리노와 볼로냐만 봤을 때는 볼로냐의 공격이 더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려 봐요. 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승패를 본다면 이 경기는 뭐 원정이라 해도 볼로냐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볼로냐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볼로냐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바는 간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볼로냐 승에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툴루즈 대 몽펠리의 경기. 자, 우선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에서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1명, 그리고 지금 윙어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좀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 봤네요. 자, 일단 뭐 이제 툴루즈나 몽펠리에나 두 팀 다 지금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상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 양 팀 다 공격 흐름도 좋은 편입니다. 일단 뭐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매 경기 멀티 득점을 하고 있고, 몽펠리에 역시 지금 준수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일단은 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 뭐 툴루즈가 좀 라인을 올려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좀 전개할 수 있다고 봐요. 이제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수비적으로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역습이 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런 좀 역습 경기를 통해 종종 좀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양 팀 다 이제 좀 공격 템포가 빠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한 경기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한 번에 좀 확 치고 올라오는 좀 그림이 많이 좀 그려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드려 봤네요. 자, 일단 이제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스타드렌 그리고 마르세유와 같은 강팀들 상대로 좋은 결과를 만든 데 반해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뭐 로리앙, 르하브르, 뭐 클레르몽 등 거의 대부분 이제 하위권 팀들을 상대해 왔어요. 그러니까 뭐 현재 뭐 툴루즈나 몽펠리에나 이제 팀 다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툴루즈에 비해 이제 몽펠리에 상대 팀들은 좀 비교적 쉬운 편에 속했죠. 그러니까 약간 요 점도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자, 다만 뭐 그렇다고 해도 현재 뭐 몽펠리에의 그런 좀 기세나 폼이 이제 무시할 만한 수준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홈이라고 해도 툴루즈 사이드를 무작정 보기는 좀 애매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본다고 하면은 뭐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이제 툴루즈 햄무나 안 그러면은 무승부주사 하나 골라가는 경기, 안 그러면은 어누바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툴루즈 햄무 월무 2.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랑스 대 로리앙 경기. 일단 랑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이제 공리 1명이 결장 중이네요. 자, 일단 이제 랑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클레르몽 상대로 이긴 걸 제외하면은 이제 이긴 경기가 없을 정도로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6위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좀 최근 폼이 좋지 못한 그런 랑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로리앙 역시 현재 5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최근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할 정도로 수비가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계속된 그런 연패를 통해 다시 강등권으로 떨어진 그런 로리앙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뭐 좀 최근 분위기가 봤을 때는 양 팀 다 그렇게 좀 좋지는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자, 이 경기도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뭐 랑스가 홈에서 좀 주도권을 가지며 어느 정도 좀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수비가 안 좋은 로리앙 상대로 어느 정도 홈에서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랑스뿐만 아니라 로리앙도 이제 득점 기회를 곧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랑스 상대로도 이제 충분히 좀 득점을 만들 만한 그런 좀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다만 근데 이제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공격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랑스에 비해 공격에서의 질은 좀 다소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그중 뭐 이제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무래도 좀 좋은 득점 기회보다는 무의미한 좀 중거리 슛이나 뭐 좀 쉽게 막을 수 있는 좀 슛이 좀 대부분이 정도로 약간 좀 이런 좀 슈팅 개수에 비해서 공격의 질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좀 더 질이 좋은 그런 공격을 선보일 랑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보노보노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랑스가 최근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수비가 안 좋은 팀들 상대로는 대체적으로 공격이 좀 좋았어요. 네. 그리고 그런 팀들 상대로 득점 기회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통해 어느 정도 좀 공격력이 살아날 만한 그런 좀 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만큼 좀 최근 로리앙의 좀 수비 밸런스가 많이 안 좋은 점을 고려하면은 랑스가 좀 공격력에서 좀 살아날 그런 요소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 경기는 좀 최근 흐름이 다소 좋지 못하다고 해도 랑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랑스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랑스 승에 2.5 기준 오버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경기, 네, 뭐 LADBC 이제 두 경기죠. 네, 좀 뭐 약간 좀 경기가 어려운 좀 경기들이긴 한데 그래도 하나를 뭐 보자고 하면은 일단 뭐 알메르시티의 헤이렌베인, 이 경기는 뭐 헤이렌베인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핵무 정도 도전하는 경기,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타르트 대 이제 고어헤드. 자, 일단 뭐 고어헤드가 상대 전적에서도 워낙 이제 좀 많이 앞서고, 그리고 최근 뭐 시타르트의 폼이 그렇게 뭐 좋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거는 원정이긴 해도 고어헤드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고어헤드 프랜슨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무승 부도전, 그리고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아시안컵 U23과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